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투자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전진하는 투자, 후진하는 투자, 그리고 제자리에 있는 투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투자가 전진하는 투자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전진하는 투자는 무엇이냐? 내가 약간은 지금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공격적인 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또 공격적인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공격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비싼 걸 사는 게 그럼 전진하는 투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연령대별로 조금 다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상가를 투자한다. 그러면 이건 공격적인 투자일까요? 아니면 안주하는 투자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건 안주하는 투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상가에서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 월세로 모아서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월세가 1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 150만원이 지금 당장은 나의 가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고 좀 여유롭고 좀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활했다는 뜻은 이 돈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가의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가의 가격은 오르기는 조금 힘듭니다. 거의 상가는 월세를 받는 용도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10년 정도 지났는데 나는 예전에 상가를 6억 주고 샀는데 월세가 오르지 않다 보니까 상가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받은 월세가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다 사라져버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가를 사지 않고 그 돈으로 아파트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투자를 했다면 시세 차익이 10년 동안에 좀 발생을 했겠죠. 물론 그동안에 월세를 못 받았으니까 생활은 조금 월세를 받을 때보다 힘들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뒤돌아보고 나니까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해서 월세를 받겠다, 내가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겠다, 이거는 나의 경제활동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살, 70살이 돼서 더 이상은 일을 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되죠. 내가 가진 자산에서 어떻게 매달 좀 돈이 나오게 할 것인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아직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월세 받는 투자를 서두르지 않고 조금 더 전진하는 투자를 한 번, 두 번 더 한 다음에 나중에 정말 내가 경제력이 없을 때, 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상가나 월세로 전환을 해서 매달 월세를 받고 나의 자산을 지키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죠.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젊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진하는 투자와 후진하는 투자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전진하는 투자는 내가 지금 좀 오래되고 허름한 집이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거주를 하는 거고요. 후진하는 투자는 깨끗한 집, 신축 아파트를 찾아서 이제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신혼이면은 깨끗하고 좋고 이런 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이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정해진 돈 안에서 고르다 보니까 내가 가진 돈은 이만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는 좀 바깥으로 많이 나가야 되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실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물론 아주 열심히 모아서 그냥 위풍당당하게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정말 극소수고요. 보통은 한번 나가면 그 좋은 신축에서 살다가 서울의 구축으로 올 수가 있을까요? 오지 못하죠. 오더라도 서울의 신축으로 와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가격대가 이미 엄청나게 차이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곳에 안주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진하는 투자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조금 지금 힘들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의 구축, 복도식 아파트라도 신혼을 그런 데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늘려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17평짜리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지만 조금씩 돈을 모아서 25평으로 갈아타고 그랬는데 그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그걸 팔아서 다시 또 전진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서울의 중심지로 가까운 또 오래된 구축, 작은 걸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도 차근차근 모아서 평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이게 좀 전진하는 투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진하는 투자를 하다 보면은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전진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보고, 되도록이면은 지금 당장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것보다 한 10년 후에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루어 놓고 나의 좀 라이프 스타일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재테크가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항상 재밌는 수다를 이렇게 떨면서 계속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방구석에서 이렇게 혼자 아무것도 없이 하는 방송을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